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반알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알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죠? 그렇죠? 테디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요, 테디가 항상 나오는 이유는 무릎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무릎이 좀 길기 때문에 무릎 통증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진짜인가요? 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은 기계적 증상입니다. 기계적 증상, 기계가 아픈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뭔가 걸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메카니컬 심톰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가 됩니다. 걸림, 그리고 휘청, 잠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알상 연골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기능이라는 것은 하중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위쪽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하중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관절의 접촉면을 증가시키는 거죠. 여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아래 뼈가 안 닿게끔 관절면의 접촉력을 증가시켜서 관절연골이라 그러죠. 뼈연골, 골연골이라 그러는 관절연골에 대한 수직 압박력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는 윤활 기능을 촉진해 주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위아래 뼈 사이에서 윤활 기능을 촉진시켜서 관절 운동할 때 관절이 구부려지고 펴지고 충격을 받을 때 활액막이 관절 사이에 끼는 것을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절이 이렇게 활액막이 있어요. 활액막이라는 이 주위에 있는 조직이 되거든요. 이렇게 관절막이라고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활액막이 이렇게 깨끗하게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너블너블하게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반알상 연골이 없게 되면 많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끼어가지고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 중에서도 하중만 전달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활액막이 끼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있더라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능은 뭐예요? 하중을 전달한다, 접촉면을 증가시켜서 압박력을 감소시키고 윤활 기능을 촉진해주고 활액막 끼는 것을 막아주자 라는 것이 반알상 연골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반알상 연골 파열이 됐을 때 우리가 봉합을 하는 경우, 절제술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봉합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느냐 그러면 기능적인 중요성을 입각을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반알상 연골이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봉합이냐 절제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최대한 정상 조직을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반알상 연골 봉합술이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알상 연골 봉합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봉합을 한다고 다 붙는 것도 아니고 봉합하는 것도 테크닉이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나 앞쪽에 있으면 그나마 괜찮지만 뒤쪽에 있게 되면은 뒤쪽으로는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신경 손상의 위험도 있고 혈관 손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뒤쪽 봉합은 상당히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능적을 중요성을 입각해서 정상 조직을 보존하려고 봉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알상 연골은 봉합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테디, 왜 봉합을 못할까?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합니다.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파열된 면이 퇴행성 변화가 있을 때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너무 러블러블한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봉합을 너덜거리는 경우는 봉합이 안 되겠죠. 그래서 파열 양상이 좋지 않을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는 봉합술에 적응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기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뒹글뒹글, 여기도 떨어져서 이렇게 점점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봉합이 안 된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있고 양상이 좋지 않을 때는 봉합이 안 되겠죠. 봉합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절제술을 해야 되겠죠. 절제술을 한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연골이 있는 게 좋겠죠. 연골이 없게 되면은 좀 기분이 안 좋죠. 무릎도 아파질 수도 있고요. 절제술을 하는 경우는 왜 그러면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임상적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무릎이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이러한 증상들이 있게 되면은 무릎 사이에 끼워서 통증이 꽤 심해요. 끼어 있으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이런 통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임상적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수술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또 파열이 되어 있으면 이게 더 찌어진다 그러죠. 너블너블 찌어져서 쭉 더 찌어지는 거. 그렇게 되면 재파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파열을 막자. 그리고 추가적인 파열을 막자. 추가적 파열과 재파열을 막는 것. 그리고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너블너블 그리고 있으면 위아래 걸리겠죠. 걸리게 되면은 관절이 더 아파져요. 이렇게 걸려서 위쪽에 있는 대퇴골 쪽에 여기 관절면이 부딪히게 되면은 관절연골 손상, 그래서 관절염이 더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반환성염골 절제를 하게 되면은 관절염이 온다고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골의 양이 작아지니까. 근데 하지만 연골이 파열됐는데 파열면이 좋지 않아서 걸리게 되면은 이 까칠까칠한 면이 자꾸 위에 있는 관절연골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위에 대퇴골이죠. 대퇴골, 여기는 경골. 그래서 이 면이 자꾸 부딪히는 거죠. 파열된 면이 움직이면서 여기 부딪히게 되면은 여기 있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여기가 뭉툭해서 여기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술을 해주는 것은 추가적 파열을 막아서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서 결국은 관절염을 막자 라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제술은 생각보다 임상적인 유용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합만 좋은 것은 아니다. 절제술도 상당히 좋은 수술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 절제술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골 파열면이 파열편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관절 운동 시에 경골과 대퇴골 사이로 이동해서 끼는 부분을 제거해 준다고 하죠. 끼는 것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은 반환성 연골을 다듬어 줍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제거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이런 면만 남겠죠. 이런 면만 남는데 또 여기가 너무 뾰족뾰족하게면 안 돼요. 뾰족하게 돼 있으면은 또 찢어지기 때문에 좀 매끈하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를 절제를 한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래도 또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쁘게 해주자.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없어지면은 이 정도가 없어지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뭐 상당히 예뻐지게 되겠죠. 그래서 끼는 걸 제거해서 매끈하게 만들어주자 라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또 가능하면 또 반환성 연골의 관절막 부착 부위는 남기게 것이 좋다. 그래야만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파열이 됐어요. 파열이 됐는데 이 끝에 있는 부분 남기자는 거죠. 다 지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파열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파열이 요렇게 막 돼 있다 그래요. 돼 있으면 이렇게까지 돼 있으면은 되도록이면은 끝 부분은 남기자. 관절막이에요. 여기요, 관절막. 그래서 요만큼만 남겨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로 치면은 뭐 이 정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요까지 면은 남겨놔야만이 추가적인 관절염이 안 생기고 관절의 안정성이 유지되더라. 그래서 관절막 부착부는 좀 남겨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관절연골 손상을 피해야 되겠죠. 수술할 때 이렇게 뭐 연골이 찢어져 있으면 잘못하다 보면 이런데 부딪히게 돼요. 관절연골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데 손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수술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절제술의 적응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테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네. 그래서 걸림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걸림현상. 걸린다는 거죠. 뭔가 마음이 걸린다. 뭔가 물건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파열편이 관절 운동 중에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도중에 대퇴골, 경골 사이로 이동해서 걸린 현상. 이렇게 움직이는데 뭔가 면이 끼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이 제가 이렇게 파열면이라고 생각해요. 사이에 끼는 거죠. 끼게 되면 아프겠죠. 그러니까 끼는 거는 빼내야 된다. 가시는 빼내주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휘청거림이라죠. 휘청. giving way라고 합니다. 뭔가 순간적으로 힘이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뭔가 걸려 있으니까 갑자기 여기한테 뭔가 쏙 걸려 있다가 여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뭔가 휘청하는 거 느껴져요? 네. 그래서 뭔가 걸리면서 이렇게 되면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걷다가 어이구 뭔가 이상해요.
휘청거려지고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요 라고 하는 것이 기빙웨이, 휘청거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여기가 뭔가 끼어 있으면 누르면 아파요. 여기를 꼭꼭꼭꼭 바깥쪽이 연골 파일 바깥쪽을 누르면 아프고 안쪽이 아파 안쪽을 누르면 아파요. 그래서 앞통을 잘 느끼는 것이 중요하겠다. 앞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 증상에는 또 잠김 현상이 있습니다. 락킹이라고 해요. 락킹. 관절 운동 중에 어느 굴곡 위치에서 갑자기 무릎이 구부러지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막 뒤쪽에 이렇게 걸려 있으면 구부리다가 이게 걸려요. 그러면 어때? 아파? 네. 걸리게 되면 안 구부러지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굴곡 제한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더 구부리면 아프게 되고 또 뭔가 앞쪽에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앞쪽으로 무릎을 펴다가 걸려요. 여기 있다 보죠. 무릎을 펴다가 딱 걸리면 아파? 네. 이렇게 걸리면 아픈 거죠. 그래서 신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다 펴지는 게 또 굴곡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잠김 이 세 가지가 중요하죠. 걸림, 휘청, 잠김 이런 거 있으면은 절제술의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압통 그리고 또 부종, 통증 등등이 절제술의 적응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증상만 있다고 해서 수술하는 건 아니라 이학적 검사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무릎을 구부려 보는 거죠. 이렇게 다 구부리는 거예요. 과굴곡을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내회전을 해보는 거죠. 안쪽으로 이렇게 되게 아픈데 좀 참아봐.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 안쪽이 아프다. 그러면서 앞쪽이 아프고 뚝뚝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안쪽에 있는 내측 반월상 연골에 파열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부렸을 때 안쪽이 아프면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그리고 굴곡시켜서 신전시키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어요. 꺾었을 때 바깥쪽이 아프다 그러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 봤죠. 걸림, 휘청, 잠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절제술을 하는 적응증의 대상까지 다 알아봤는데 요것만 봐서는 뭔가 좀 아쉽죠. 테디 좀 아쉽지? 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여러가지 사진을 좀 자세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술 사진과 MRI 등등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형 파열이라고 그러죠. 방사형이라는 것은 반월상 연골이 이렇게 조승달 모양으로 지나가는데 이 면에 대해서 직각으로 찧어지는 것을 우리가 방사형 파열이라고 합니다. 방사형 파열이 이 정도까지 10% 20% 찧어져 있으면 우리가 안정적인 방사형 파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찧어졌죠. 종이도 마찬가지죠. 종이가 찧어졌는데 북적북적 많이 찧어지게 되면은 더 찧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북적북적 하게 되면 연골이 다 찧어지고 없어지게 되겠죠. 신문지 찧어지듯이 종이 찧어지듯이 다 찧어지게 되면은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어지게 되면 안 되겠죠. 이 정도 찧어져 있으면 우리가 수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절제를 예쁘게 해주게 되면은 더 찧어진 일은 안 생기겠죠. 이렇게 우리가 절제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작지만 끼임 현상이라 그럽니다. 파열은 면은 작아요. 파열은 면은 작은데 생각보다 이런 게 아파요. 끼어 있으니까. 특히나 여기 경골이고 여기 대퇴골인데 경골면에 끼어가지고 경골이 아파요. 아프면서 특히나 이 같은 경우는 관절면 측이랑 다 있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활액막에 부딪혀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절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절제. 이 정도만 해주게 되면 상당히 좋아지게 되겠죠. 남아있는 연골도 많이 남아있고 이런 경우는 수술을 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치 손에 가시가 끼인 것을 빼낸 것처럼 시원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 경우죠. 작지만 복합 파열이다. 이렇게 작지만은 꽤 많이 이렇게 부룩부룩 찢어졌죠. 이렇게 불룩불룩하게 툭 튀어나와 있고 걸려 있고 이런 경우도 아프다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작지만 복합 파열, 이런 경우도 우리가 절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심각한 복합 파열, 찢어져 가지고 아이고야 많이 찢어졌습니다. 형태도 없이 너불너불거리고 너덜거리고 복합 파열, 이런 경우는 막 난리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플랩 테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이 움직이는 경우 걸리고 그리고 끼고 그리고 휘청거리고 등등의 우리가 기계적 증상들이 메카니컬 심텀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절제술 이후에 이렇게 파열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나쁜 것들은 다 제거를 하고 관절막 부착부는 남겨두게 되면 좋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안정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특히나 나이가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관절 면측이 안정적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향후 관절염이 적게 오니까요. 하지만 관절 면측이 불안정하고 안 좋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착부도 절제해 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남겨두게 되면 좋겠죠. 자,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봤고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세 남자입니다. 농접일을 하다 보면 무릎을 많이 쪼그리고 앉아야 되겠죠. 무릎을 많이 쓰는 일이에요. 농접일. 왼쪽이 무릎이 아파요. 왼쪽 무릎이 쪼그리면 아파요. 주사 맞고 약 먹어도 호전이 없어서 선천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MRI 볼게요. MRI 보니까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돼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모양이 예뻐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게 보이죠. 블록블록하고 앞에서 본 사진 보는데 이제 여기는 바깥쪽은 삼각형으로 까만색이 잘 보이는데 여기는 까만 게 안 보이고 흰색으로 다 변했죠. 여기 부위가 다 파열된 부위가 되겠습니다. 관절경 수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아이고 이게 많이 이렇게 너덜너덜거리면서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경우 우리가 플랩 테어 움직인다 그러죠. 움직이고 이런 경우는 안 좋죠. 이런 경우는 끼임과 걸림 현상이 다 생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끼이고 걸리고 아프고 비청거리고 그래서 절제를 했죠. 절제를 했는데 연골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여기가 특히 안 좋아요. 여기 안 좋다 보니까 나만이 연골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파열됐을 때 빨리 수술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게 파열된 면이 물고 늘어져 가지고 더 찌워져 가지고 이런 데가 쭉 늘어지면서 더 찌워져서 남아있는 게 많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절염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양이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양이 많아야 좋아요. 들째술을 한 다음에도 양이 많이 남아있으면 관절염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반대쪽 우측 무릎 통증이 생겼거든요. 너무 아파서 생활도 힘들다. 생각해보니까 몇 년 전과 비슷하게 심한 연골 파열인 것 같다 라고 하고 오른쪽도 수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역시 MRI 찍어보니까 내측 발열성 연골 파열이 있거든요. 까만색 보여야 되는데 흰색들이 파열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파열되어 있고요. 역시 안 좋은 양상으로 보여지고 관절경 수술 들어가 보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파열이 심합니다. 양쪽 다 파열이 심해서 여기도 울퉁불퉁하고 막 걸리고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기계적 증상이다. 걸림과 장림 현상이 다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수술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죠. 절제술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상당히 안 아프게 되겠죠. 2g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파열돼서 평생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절제를 한 다음에 깔끔하게 통증을 양상을 없애주게 되고 그리고 더 추가적인 파열을 막아주게 되는 것이 절제술의 목적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반대측에 수술했을 때는 좀 늦게 수술했는데 이때 남아있는 연골이 양이 부족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남아있는 연골의 양이 꽤 있죠. 이런 경우는 수술이 너무 늦지 않게 수술이 잘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제술하고 MRI 찍어보니까 양은 조금 작지만 그래도 넓이는 좀 남아있죠. 높이는 좀 부족하지만 넓이는 남아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동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합 파열이에요. 많이 찢어졌어요. 떠들떠들하게 이런 거 걸리는 양상 여기도 끼어 있고요. 더 끼워서 걸리고 대퇴골 쪽에 부딪히게 되면 대퇴골에 관절염이 생기고 밑으로 쪄서 걸리게 되면 밑으로 접히게 되면은 경골에 관절염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절제를 하고 있는 사진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연골이 조금 있다 라고 하고 관절 맨 척에는 잘 붙어 있는 거 확인하고요. 이렇게 누렇게 되어 있으면 벌써 연골에 피가 없다는 거죠. 피가 없어서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떨어지니까 연골이 파열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전체적인 걸 확인을 쭉 해보는 거죠. 다행히 위에는 괜찮죠. 누렇게 되어 있죠. 지방 변성이 와 있다는 것은 역시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잘 파열이 되더라. 그래서 파열되는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신체적인 우리가 연골 쪽으로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 직업적인 면,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 등 그런 무리한 작업 그리고 행동들이 연골이 파열되는
원인이 되겠죠. 관절염도 좀 생겨져 있고요. 양쪽 무릎 수술을 다 하신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오른쪽 팔 되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왼쪽 팔 돼서 양쪽 무릎 다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한쪽 무릎 수술하고 난 다음에 생활할 때 조심조심 하셔가지고 양쪽 파열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많이 되셨죠? 네. 자, 이제 영상을 다 보고 나니까 많은 도움이 되죠? 테디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요. 이제 반환성 연골 파열에 대해서 왜 수술을 하는지, 절제술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되셨을 거로 봅니다. 오늘도 반환성 연골 파열로 고생하신 분들이 오늘의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